안녕하십니까. 국어는 논리다 논리 퀴즈 해설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수능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변형해 보았습니다.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문제를 먼저 푸시고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추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며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력 이야기했습니다. 질량에 비례한다. 관계를 나타내는 말 중요합니다.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력은 물체가 밀어낸 유체 무게에 해당하며 물체의 부피와 유체의 밀도에 비례하여 작용한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물체가 밀어낸 유체입니다. 그러면 물체가 차지한 유체의 어떤 부피에 해당하겠죠. 그럼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유체의 무게니까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부력이 커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항력입니다. 항력은 물체가 유체 속에서 움직일 때 물체의 속도와 표면적, 단면적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저항력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다. 오케이.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이고,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항력이 커지고 표면적 또는 단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자, 중력, 부력, 항력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체 A와 B는 구모양입니다. 크기가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르대요. 자,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봅시다. 크기가 동일하다면 구모양이고 크기가 동일하다면, 자, 요거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 말은 부피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면적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가 다르다는 거는 여기다 쓸게요. 질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기 중에서 상승을 시작했다. 상승하는 동안 물체 A와 B는 위에서 설명한 중력, 부력, 항력만이 영향을 미친다. 물체 A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부력이, 자, 놓치지 마세요,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A하고 B는요 부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력은 똑같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거는 떠오르는 힘인데 반대되는 중력이 A가 작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B는 밀도가 높아 부력의 영향이 A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이란 말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물체는 각각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종단 속도란 물체가 상승할 경우 항력의 작용으로 중력과 항력의 합이 부력과 평형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물체가 하강할 경우에 항력은 반대로 작용한다 했습니다. 자, 수능에 잘 나오는 패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상승을 쭉 설명한 다음에 하강을 툭 던진 다음에 문제에서는 하강을 묻는 패턴 잘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여러분 항력과 한 글자만 쓸게요. 부력과 중력을 설명했습니다. 중력 먼저 설명했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부력은요, 어떤 물체가 차지한 유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유체의 부피가 커지니까 질량이 늘어나겠죠. 유체의 밀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부력이 커집니다. 항력은요, 물체의 이동 방향과 반대, 운동 방향과 반대라고 그랬고요. 속도가 빠를수록 항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표면적, 단면적 경우에 따라서 비례해서 항력이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항력과 부력과 중력을 이야기했고, A와 B 물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부피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즉, 부피가 같기 때문에 부력이 같습니다. 표면적, 단면적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용하는 항력이 표면적이나 단면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도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질량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력이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력이 다르겠구나. 머릿속에 넣고 지문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선지로 가겠습니다. 밀도가 더 큰 유체에서는, 그럼 공기 말고 다른 유체겠죠.
두 물체의 상승 속도가 더 느려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유체의 밀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부력이요. 자, 그러면 부력이 증가하면 상승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습니다. 더 빨라집니다. 틀렸습니다. 2번, 물체 A는 B보다 더 큰 항력이 작용하여 했습니다. 자, 물체 A가 물체 B보다 상대적으로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이 부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느리게 상승한다.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A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력이 작용하지만 맞죠? 더 큰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요.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질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큰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자, 물체가 하강할 경우입니다. 항상 이런 패턴 잘 나오죠. 물체 A와 물체 B에 작용하는 부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여러분 보세요. 상대적으로 크고 작다고 그랬지 부력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체의 부피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둘의 부피는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봅시다. 물체 A는 물체 B보다 더 작은 밀도를 가짐으로써 맞죠? 상대적으로 더 큰 부력이 작용하고 더 빠르게 상승한다.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좀 쉬웠는데요. 1번, 2번,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체 속에서 상승 또는 하강하는 물체는 중력, 부력, 항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과 부력은 항상 방향이 반대이고 항력은 상승 시에는 중력과 같겠죠. 하강 시에는 부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종단 속도에서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므로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밀도가 큰 물체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느립니다. 반대로 하강 속도는 더 빠릅니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가며 읽어야 하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